네, 안녕하세요. 돌팍지 TV의 고동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가장 요즘에 좀 안 좋게 화두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관련해서 전세 거래도 참 많이 안 되고 어, 불안하시죠? 또 전세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또는 전세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제한 물건이나 권리 변동 사항이 생겨서 어,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선순위 근저당권이라든지 제한 물건들, 각종 제한 물건들이 설정되어 있나 확인하고 갔는데 나중에 전세 계약 잔금 치르고 난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돼버린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게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쉽게 복잡하지 않게 쉽게 대항력이 발생하는 그 시간과 그 다음날 0시 이후에 매매 목적물에 전세 임대차 목적물에 다른 제한 권리 사항들이 설정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 요것만 확인해도 좀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지금부터 좀 해드릴게요. 이제 대항력이라는 게 발생하는 시점이 이제 저희가 이제 전세 계약을 하고 주택을 인도받고 플러스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하죠. 전입을 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아요. 확정일자.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 하면 다음날 0시에 다음날 0시 이후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다음날 0시 이후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다음날 0시 이후는 언제부터를 0시 이후라 하는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어, 진행을 할게요. 하루의 시작이 0시부터 24시까지 있잖아요. 24시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이 6월 1일이라고 가정할 때 6월 1일은 0시부터 24시까지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24시간. 그러면 6월 2일도 0시부터 24시까지 2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 1일에 전세 계약을 했어요. 6월 1일에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도 하고 인도받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잔금을 먼저 치르겠죠. 확정일자를 받고 난 다음부터 확정일자를 이제 6월 1일 오후 3시에 했다고 가정할게요. 오후 3시. 그럼 15시가 되겠죠. 15시. 15시에 이제 확정일자까지 다 받아서 이제 했는데 그러면 이 대항력이 언제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면 15시 3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다음날 6월 2일 0시까지는 좀 많이 불안불안하겠죠. 좀 이거 쉴게요. 음, 불안불안할 거예요. 그러면 등기소가 문 닫는 6시, 오후 6시죠, 오후 6시까지 임대차 하려는 그 부동산에 다른 제한 물건들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 좀 알아도 그리고 또 알림이 오는 서비스도 있고요. 그 두 가지를 오늘 한번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소유권 이제 매매 시 이제 소유권 이전할 때 매매 거래 시에도 불안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거래를 한다고 할 때
이제 잔금을 치르면서 말소하고 잔금날 기존의 그 전 소유자하고 계약을 하면서 전 소유자에게 설정되어 있던 그 아파트에 근저당권이라든지 뭐 국세, 지방세 이런 미납된 것들 다 말소를 하죠. 말소를 하고 남은 차액을 이 전 그 소유자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입금을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돼요. 등기부를 열람하고 그 사이에라도 혹시라도 또 들어온 게 없나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잔금 지급한 후에 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설정되기 전에 그 전까지 또 한번 다른 그 등기부상에 다른 신청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 더 안심이 되겠죠. 보시면은 지금 등기 원인이 근저당권이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그 등기부를 띄워보면서 샘플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금 1억 5,400만 원의 채권 최고액이 설정이 됐죠. 그러면 7월 20일 설정 계약을 7월 30일에 설정 계약을 했어요. 그 접수를 7월 30일 날 바로 하잖아요. 그럼 효력이 바로 그날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지상권도 이제 근저당권 설정하면서 보통 은행에서 그 지상에 그런 것들 뭐 건물이나 수목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 30년까지 지상권을 설정을 해요. 이제 따로 매매를 못하게끔 하는 거죠. 이것 또한 7월 30일 날 원인이 되면 설정 계약을 함과 동시에 이게 접수를 하면 그날 바로 효력이 발생한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압류도 마찬가지죠. 압류도 지금 국세 이제 세무서장이 체납 징수를 이제 압류를 하면 등기 원인이 되면 바로 그날 하면 이게 접수가 되면 그날 이렇게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 대항력과 잔금시 매매 이건 이제 임대차죠. 임대차 거래고 이거는 매매 거래고 매매 소유권 이전 잔금시 저희 측 예를 들어서 매수인 측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 이제 그 다른 권리 사항들이라든가 제한 물건들 이렇게 소유권 변동사항 이런 것들이 이중매매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수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임대차 거래 시, 전세 거래 시는 대항력이 이제 다음날 0시에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 잔금을 치르고 난 다음에 등기부를 한번 더 띄워보고 그 이후에 이제 한번 5시 한 반까지 또는 한 6시까지 등기부를 한번 떼어보면 좋겠죠. 그래서 등기부가 아니라 저기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해드리는 등기 신청사항 네, 정확하게 등기 신청 사건 처리 현황이라고 있어요. 등기 신청 사건 처리 현황 그걸 클릭을 하면은 이게 소유권 이전이 지금 접수됐는지 뭐 압류가 접수됐는지 이런 각종 등기 신청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우선 이거는 열람이나 발급을 할 때는 뭐 비회원도 괜찮아요. 열람할 때는. 근데 발급할 때는 이제 가입을 해줘. 그 회원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이걸 보려면요. 로그인
로그인을 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등기 열람 발급 여기를 이제 클릭하시고 여기 등기 신청 사건 처리 현황이라고 있죠. 여기를 이제 클릭하시면 이제 여기 소재 지번 이게 입력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제가 뭐 소유권 이전자께 접수했다. 그러면 이제 접수번호 이거 입력하면 되고 이제 다른 변동사항들이 있나 없나 확인할 때는 그 해당 목적물에 뭐 주소를 우선 입력을 하면 돼요. 입력을 하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예, 시도 입력하시고 중산동 지번 뭐 이렇게 아파트면 몇 동 몇 호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이게 소유자 성이 이렇게 떠요. 이거는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결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전세 그 아파트가 있잖아요. 들어가려는 아파트. 그러면 아파트 소유자 등기부등본을 띄워보잖아요. 그럼 성이 일치하는지 이걸 보고 확인한 다음에 선택을 누릅니다. 선택을 누르시면 이쪽에 등기 신청 원인, 등기 권리자, 의무자, 신청인 여기 있으면 이제 여기 중에 이름을 한 명, 소유자 여기다 클릭하신 다음에 소유자 이름만 넣으시면 돼요. 소유자 이름 넣으시면 그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 결과가 이렇게 뜹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해당 등기 신청 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다른 제한 물건이나 권리 사항들이 접수되고 있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안심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 KB 스타뱅킹이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 어플을 다운 앱으로 그 구글 플레이 잠깐만요. 플레이 스토어 거기 가셔가지고 다운 받으신 다음에 이것도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선택 나오죠? 선택 생활 혜택을 여기 선택하시면은 여기 생활 들어가셔가지고 부동산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서비스 이용 이게 나와요. 그럼 여기 이제 누르시고 그럼 이제 부동산 그리고 여기 이제 열람 대상을 이제 알림 대상을 등록을 합니다. 여기에 그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알림 대상 등록을 할 때 건물과 토지 한 건당 두 개가 떠요. 이제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나 다세대 이런 거는 그냥 같이 하나로 묶어서 뜨는데 최대 3개까지 부동산 3개까지 입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당 부동산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면은 여기는 지금 이제 저희 집인데 저희 집 주소 그 건물 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최대 2년까지 직접 입력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을 이렇게 25년 5월 17일까지 27일까지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선택 기간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소유권 변동 뭐 나중에 이제 알람이 오면은 이렇게 뜨게 됩니다. 변동이 어떤 내용인지 그런 것도 다 이제 뜨고 이제 직권 등기랑 경정 등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 알림이 안 와요. 이런 거는 그냥 그 등기관들이 촉탁으로 하는 경우, 직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권리사항에는 큰 그게 없기 때문에 변동 알림이 안 옵니다. 그리고 이제 조회 가능한 등기사항 변동 내역은 이제 이렇게
나와요. 뭐 지상권 설정이라든지 지역권, 전세권 이런 모든 그 제한 물건이라든지 권리 변동 사항들이 알림이 옵니다.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좀 불안한 마음이 해소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전세 사기나 이렇게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빈틈 이런 거를 이제 대항력 이런 거를 이제 안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도 이런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세 보증보험 같은 경우도 좀 미비점을 좀 많이 보완해서 정말 그 전세 보증보험이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세입자들의 피해가 안 가게끔 할 수 있는 정말 임차인분들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기도 바쁜데 일일이 이런 거 다 신경 쓰고 그러면 정말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미비점을 많이 보완해서 사는 동안 이제 불안해하지 않으시고 잘 이제 거주하시다가 보증금 잘 돌려받고 좋은 데로 다시 또 이사 나가시고 할 수 있게끔 하루빨리 이제 좀 잘 보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